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표자 김효자입니다. 우리 금요일 증시가 우리나라도 안 좋았고, 그래서 밤에 미장이 조금 반등해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월요일 아마 우리나라 증시는 또 개파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악재의 연속이다. 세계 시황 자체도 계속 악재만 나오고 있고, 2.8 전쟁도 뭐 휴전 이런 게 아니고 확전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미 국채, 장기 국채 같은 경우 10년물, 30년물 이런 거는 계속 이제 또 금리가 오르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 국채가 오르면 그게 안전 자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주식 시장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장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물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거의 모든 주식 하시는 분들은 2차전지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악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증시도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손절하기에는 저는 너무 늦었다고 봐요. 지금은 손절이 너무 늦었고, 손절할 거면 이전에 했어야겠죠. 사실 지금은 매력적인 자리기도 해요. 이걸 보유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선 매력적인 자리기도 하고, 지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영원히 떨어지는 건 없죠. 하지만 그건 있어요. 자, 항상 지수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거를 보시면 코스닥 차트죠. 자, 이렇게 크게 볼게요. 이전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하락장이 계속 지속됐었어요. 이전까지 1, 2년 전에 하락장이 지속되다가 이게 최장기간 하락이었죠. 이때는 저도 진짜 완전 죽을 맛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2차전지, 뭐 로봇 이런 걸로 1년 정도, 이제 한 3분기까지 올랐죠. 우리나라 8월 정도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어. 근데 이게 이 전 고점을 못 가고 지금 다시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하락하는 폭이 자, 점점 가파라져요. 우리 지수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 전에 차트들을 보면 어때요? 내려갈 때. 자, 이 전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보시면 다 이때죠? 이때 보면은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가장 올라갈 때도 그렇고요. 내려올 때도 똑같습니다. 가장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가장 가파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끝이면 좋겠지만 최근에도 많이 가파르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 이 전 저점을 깬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틀 정도밖에 안 됐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은 여기서 가파르게 지수가 한 번 내지 두 번 더 떨어지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지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 못 지키면은 이게 이제 750포인트예요. 지금 여기가. 여기를 못 지키면 저는 700포인트까지 간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750포인트부터 700포인트까지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물론 해치 테마를 매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단타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단타 성향이라서 해치 테마를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이때부터는 사실 모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 위기죠. 위기는 어떻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기를 항상 가장 큰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을 하고 주식 시장에서도 성공을 하겠죠. 저는 이때부터는 이제 뭐 하루 수익,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수익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루 이틀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 이제 어디가 지지선일까요? 바로 800포인트겠죠. 만약에 700이나 75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지수가 여기 750, 7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뭐 이 중간일 수도 있겠죠. 이런 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떨어지다가 반등이 이런 데서 한번 맞고 꺾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꺾이는 게 하락이 이 전 저점보다 높다라고 했을 때, 여기보다 높은 데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아마 최저점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잡은 분들은 빨리 팔아야 될까요? 아니요. 어느 정도 그때부터는 한 일주일, 2주일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때까지는 보유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효자방 식구들도 그렇고 제가 단타 성향이라 이제 너무 저를 많이 따라 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저는 짧게 먹잖아요. 짧게 먹고 뭐 100% 수익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매매가 이제 뭐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좀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때는 솔직히 저보다 이런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투자 성향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어느 장세에서는 단타가 잘 맞고 어느 장세에서는 스윙이 더 잘 맞고 어느 장세에서는 뭐 단기 스윙, 그러니까 뭐 2주부터 한 달 이런 게 잘 맞는 장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런 거를 잘 대응하시면은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주주분들은 지금 2차전지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더 떨어져서 개인들 평균 수익률이 아마 마이너스 40에서 50%일 겁니다. 10월 10일인가요? 이때까지가 거의 다 마이너스 40%대였어요. 개인들 평균 수익률이. 그러면 지금은 더 떨어졌잖아요? 50%가 넘을 겁니다. 나만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빠졌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손절이 지금은 너무 늦었다라고 보고 살아나올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우리 주식에서 팔면은 어떻게 돼요? 손실이 나죠. 그러면 사이버 머니가 깎여서 진짜 내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안 팔면 다시 오를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적게, 손실을 적게 만들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보다 당연히 손실이 적어질 거고, 저는 항상 사이버 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계좌에 있는 게 내가 수익 실현이나 손절을 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멘탈이 저는 조금 버텨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차전지 이런 것도 영상 조만간 다시 만들 거예요. 만들 예정이고, 지금은 손절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최고의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단 내 지금 투자 성향을 제대로 알고 여기서 비중 조절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있죠. 가장 베스트는 당연히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매매를 안 하는 게 이제 자기의 돈을 지킬 수 있겠죠? 적어도 잃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기서 지금 이런 장에서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투자 성향을 확실히 정하고, 그 다음 비중 조절 이런 거를 정말 또 잘 해야 되겠고, 손절 그리고 수익 무조건 챙기시고 손절 칼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래도 이런 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저 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번 주는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복귀를 해봤는데 너무 많이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원래 저 혼자 매매를 하면은 오전에 수익 나면은 이런 장에서는 아예 안 봐요. 아예 쉰다고요. 그냥 오후 종배 할 거 있나? 오전에 뭐 9시 10분 내지 9시 반 이럴 때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그냥 안 한다고요. 안 봐. 왜냐? 나는 이미 수익 냈어. 그럼 어떻게 해? 종가에 와서 종가 베팅을 합니다. 할 만한 게 있으면. 근데 최근에는 또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이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요. 효자방 식구들 조금이라도 수익 내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야지 영상을 찍을 때 수월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안 할 종목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런 데서 야금야금 손절하는 종목이 생겨요. 물론 저는 운이 좋아서 지금 손절한 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거의 이제 수익으로 나오긴 했는데, 당연히 수익은 예전 저번 달보다는 더 적은 금액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제가 목표 금액이 있잖아요. 하루에 어느 정도를 벌어야겠다. 만약에 저번 달이 100만 원이었으면 이번 달은 50만 원만 벌어도 하루에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자기만의 그런 투자 성향을 확고하게 세우신 다음에 매매하는데 임하시면 더 이제 이런 장에서 실력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고, 지수가 반등했을 때 그때는 정말 조금 주식이 쉬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틀 만에 반대매매 8천억, 사상 최대 규모, 국소리 퍼지는 증권가. 이런 게 이제 또 개미들이 많이 손절하고 있고, 반대매매가 나가면 올인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항상 예전에도 그렇고 주식시장은 돌고 돌죠. 이럴 때도 계속 그랬어요. 1, 2년 전에도 이럴 때도 신용잔고가 이럴 때마다 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잘 살아남는 자, 그리고 항상 슈퍼개미는 어디서 탄생을 한다고요? 하락장에서 탄생을 합니다. 누군가에겐 위기인데 누군가에겐 기회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 성향 확고히 하는 거, 그리고 매매 비중, 그리고 수익 실현 무조건 하는 거, 손절 칼같이 하는 거, 이렇게. 아시겠죠? 저도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국내 증시 요약을 해볼까요? 일단 우리나라 금요일 코스피 마이너스 1.69%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89% 하락. 그래서 그 전날 테슬라의 어닝 쇼크 지속. 이거는 금요일 밤까지도 안 좋았어요. 테슬라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죠.
테슬라. 그래서 지속되고 있고, 파월 매파 발언 금요일 새벽에 했죠. 그래서 또 요게 있었고, 목요일 새벽이었나요? 그리고 이팔 전쟁 불확 확실성으로 미국채 이제 한때 5% 돌파. 지금 5% 30년물인가가 5% 돌파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미증시의 하락 공포지수 3월 이후 최대치로 증가를 했답니다. 공포지수는 이제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저번 우크라이나 때도 그렇고 항상 그 경기 침체, 그러니까 주식 지수가 많이 떨어지거나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올라가요. 반대로 가거든요. 해지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와 반비례를 하는데 주식 시장과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점점 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 반대 매매가 점점 많이 나오고, 반대 매매가 나오면 투매가 나오죠. 투매는 투매를 불러일으켜요. 그럼 공포 지수는 더 올라가고, 항상 공포 지수가 가장 높을 때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저점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에 뭐 아마존, 그리고 뭐 있었죠? 메타, 이런 애들 실적 발표가 있어요. 걔네가 조금 좋게 나오는 게 아니면은 이제는 그거 아니고, 그거나 아니면은 휴전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더 이상은 근래에는 이제 좀 지수가 오를 그럴 모멘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장중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코스닥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살짝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모든 테마가 조금 약했죠. 그 전에 있던 강했던 테마는 거의 다 약했어요. 약했고 28 전쟁도 약했습니다. 뭐 이제 천연가스랑 석유 이런 애들은 반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애들이 다 모든 테마의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고 한 종목씩 올라갔었죠. 단기 과열 끝난 천연가스에서는 GSE가 조금 반등을 했다가 마감을 했고, 석유는 한국석유, 이거 효자 종목이었죠. 이렇게 두 종목만 반짝했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다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 얘네들은 내일 갭이 전부 다 뜰 겁니다. 왜냐? 우리 주말 사이에 휴전보다는 이제 확전, 그러니까 악재성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000달러가 눈앞이에요. 해치 테마죠. 또 지수가 안 좋으면 안전자산, 우리 주식은 위험자산이죠. 안전자산은 뭐예요? 국채나 금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또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금도 내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 오늘 효자 종목에 있습니다. 이따가 다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아마 금요일날 안 좋았지만 내일 오전에 갭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지금 많이 오른 상태라서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전쟁 테마는. 그리고 강세 테마는 사우디 중에 거의 다 오른 건 아니고요. 그 목요일날 시간 외에서 올랐던 종목들이 거의 다 하락을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세 테마에 넣었고, 주말 사이에 뭐 그렇게 뭐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일정은 26일까지죠. 그래서 한번 지금 시세를 주고 차익 매물 소화한 다음에 조정 나오고 반등하는지 이거 봐야 되고, 그리고 한동훈 테마, 이재명 테마, 흑연 테마도 지금 중국이 자원 무기화, 이런 광물 무기화를 하고 있죠. 계속 이것 때문에 흑연 테마가 강했다. 그리고 이전에 강했던 2차 전지, 로봇, 뭐 핵융합, 28 전쟁 이런 애들은 다 약했고요.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죠. 지수가 안 좋은데도 뭐 반도체 애들은 잘 버텨주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아마 지수 반등 나올 때 가장 먼저 오르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반도체에다가 지금부터 막 들어가는 거 안 좋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수가 언제까지 안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도 내가 많이 물려있는데 추매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몰라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지지 저항은 보이지만 그거를 깨고 더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지지선을 깨면 투매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는 말, 지수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반등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물을 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 테마도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지수가 돌아섰을 때 그때부터 신규로 진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비중을 좀 더 늘리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 테마. 아마존은 이번 주에 그 실적 발표가 있어서 조금 뭐 포시에스 같은 이런 대장 애들은 계속 좀 봐줘야겠죠. 그리고 양자는 뉴스가 좋은 게 있었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시세를 한번 시원하게 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분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양자도 봐야 되고, 이번 주는 세계 증시 비가 내립니다. 세계 증시 한번 볼까요? 당연히 지금 세계 증시는 또 미국을 많이 따라가죠. 미국이 이번에 파월 매파 발언하고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이 빅스가 공포지수입니다. 빅스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전 세계 증시는 지금 다 하락 중이다. 자, 원자재 한번 볼까요? 금 2,000달러 지금 눈앞입니다. 완전 코앞이죠 완전. 그리고 뭐 석유 이런 애들도 92달러 3달러 최근에 가장 그 고점 찍었다 내려왔는데 이것도 지금 고점이죠. 좀 이거 천연가스는 그래도 뭐 이번에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테마에서는 상당히 시세를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원자재도 굉장히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원자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러면 금리 동결, 지금 금리 동결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금리 인상을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국채는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지지선을 다 깼어요. 나스닥도. 제가 이거 차트로 보여드리면,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여기 지지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21선을 깼고 지금 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 깨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여러분? 주봉으로 볼까요? 여기를 깨면 당연히 12,000포인트 이런 데 보고 있습니다. 12,000포인트가 저는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강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봉으로 봐도 이제 이 월봉 중에 이게 60선이네요. 60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네가 좀 더 하락을 하면 이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나지 않을까? 12,000포인트 부근. 여기까지 빠지려나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런 악재가 너무 많아서 세계 증시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가 미 국채금리 5.5%까지 간다. 이러면은 지수가 진짜 뭐 나스닥 12,000포인트, 우리나라 코스닥 7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긴축 공포의 출렁, 이런 거. 근데 항상 이렇게 가장 공포를 지금 주죠. 월가에서도. 그러고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좀 이제 투매, 반대 매매 이런 거 나왔다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너무 믿지 말고 주시만 하자, 참고만 하자. 미 뉴욕 증시도 급락, 월가 공포지수 3월 이후 최고치.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이팔 전쟁입니다. 이거는 금요일날 나온 기사예요. 사우디 빈살만 유엔 사무총장 영국 총리의 추가 확전 막자. 이런 기사가 금요일까지는 나와서 이팔 전쟁 테마가 그날 조금 많이 조정이 나왔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말 사이에 더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왔죠. 이것도 금요일 기사입니다. 중동 배치 미해군 이팔 전쟁 실전 가당, 미사일 무인기 격추. 이런 거는 긴장감이 더 조성되고 있고, 자, 이제 주말에 나온 기사. 가자지구 지상 진입 초읽기 대피하지 않으면 테러 조직 협력자로 간주.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왔고, 그 윤 대통령께서 지금 사우디에 가고 있죠. 갔죠. 갔는데 주말 사이에 뭐 별다른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재건 테마도 이번 주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금요일날 시세를 뭐 많이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 하나씩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나오다가 뭐 청정에너지, 석유, 화학, 스마트팜, 바이오 뭐 이런 거를 언급을 했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기반으로 한 수소 생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소 경제, 수소 테마 뭐 이런 애들이 반짝여 줄지, 그리고 원전까지, 여기 원전 수소, 탄소 이런 애들. 근데 이거는요, 지금 뭐 당장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보다는 얘네가 이제 기준봉을 세우고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으니 이번 주에 반짝여 주면 이제 우리는 남들보다 좀 그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죠? 이런 기사가 있었고, 중 흑연 수출 통제키로 자원 무기화 확대, 요거 금요일날 나온 뉴스인데, 요걸로 이제 흑연 테마들이 지금 많이 올랐었죠. 금요일날 주말 중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중 갈등에 새우등 터질라, 중흑연 의존 높은 K배터리 비상.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2차 전지에도 안 좋고, 그 흑연 테마에는 어쩌면 좀 더 시간 외보다 갭이 뜰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흑연 테마가 얘네도 갈 때는 시원하게 갔거든요. 저번 상승 파동 때. 그래서 저번에 상복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시원하게 가주긴 했는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는지 상승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상복 같은 건 뭐 2,000원 이런 데 보면 되겠죠.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요게 조금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럼프 스킨병 입단 발생에 긴급 백신 접종,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조치 강화해서 금요일 날 이제 그 동물 백신 관련주 애들, 구제약 관련주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한우 같은 거 애들이 이번에 살처분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올 때는 동물 백신이랑 뭐 우리나라 소에 관한 거니까 육계가 뜰 수도 있고 소가 많이 살처분 당하면은, 그리고 또 이런 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소보다 당연히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 이런 거를 더 많이 섭취를 하겠죠. 그러면 육계도 봐야 되고. 근데 시간 외에서는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대성 미생물, 그리고 이글벳. 이글벳은 2등주죠. 대성 미생물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여기. 혹시라도 이제 뭐 식량 관련주나 아니면은 육계 관련주 대장은 마니커 FNG 이런 애들 있죠. 근데 차트가 완전 너무 밑바닥이고 이런 애들은 나중에 올라오고 나서 봐도 되겠죠. 위생자, 미래생명자원. 얘도 뭐 반짝여 주는지. 얘는 그냥 식량 관련주죠. 그리고 뭐 우유, 젖소가 이제 많이 좀 걸렸다라고 하는데 우유 테마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뭐 나올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2차 전지의 악재 60% 떨어져도 여전히 비싸다. 에코프로 BM 과감한 매도 보고서 주목. 이런 거는 뭐 증권가가 최근에 이제 좀 매도 리포트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더 극대화하려고 지금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너무 많이 빠졌고, 이게 지금 뭐 반등도 없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라 반등 한 번은 시원하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빠지는 건 지수나 주식이나 없다. 아시죠? 반등은 한 번 나올 것 같고, 저런 거는 괜히 투심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런 기사다. 그리고 금요일 날 또 많이 오른 테마 중에 요 이재명 테마, 23일 당무 복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 이런 게 있었고, 한동훈 테마도 많이 올랐죠. 한동훈 종로 출마 검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선 경합 주서 트럼프의 4% 지적, 경제 외교 또 열세.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는 이제 내년 대선이잖아요. 만약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트럼프 관련주. 지금 이 전쟁이, 그 이팔 전쟁이 악화될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 이런 거, 미중 갈등, 자원 무기화에도 트럼프 관련주가 껴있어요. 그게 어떤 종목이냐? 여기 써놨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즈죠. 유니온 머티리얼. 얘네는 머티리얼 지잖아. 잠시만요. 머티리얼이었네요. 얘네는 저거 관련주죠.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에도 껴있었고. 근데 히토류는 미중 갈등 나올 때마다 이제 항상 반짝이는 그 종목이었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관련주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는 뭐 만약에 내년까지 가져간다, 그래서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는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대선 테마가 이런 테마주 중에 가장 강하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뭐 대선 뭐 한동훈 출마할 수도 있으니까 한동훈 테마나 뭐 이재명 테마 이런 애들이 가장 강하고, 미국 대선 테마도 강합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렇게 올랐던 거 보면은 굉장히 강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경남대 연구팀 양자 배열로 양자 에너지 실용화 가능성 확인해서 금요일날 여기 양자 애들이 살짝 반짝였는데 우리로가 다시 시원하게 지금 매물 흡수를 했어요. 그리고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또 한번 반등이 나올런지, 아니면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다시 하락 추세고요. 이 저점을 계속 높인다라고 하면 반등이 더 한번 시원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모비스의 어쩌면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이미 너무 빠졌기 때문에 저는 크게 반응을 받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금요일 날 이거 나오고 나서 뭐 많이 빠지진 않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번 주 알파벳, MS, 아마존, 메타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잘 나오고 국채 수익률이 이제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미장이 반등을 하고, 미장이 반등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주말에 나온 기사, 최근 이슈되는 기사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고, 자, 바로 이제 효자 종목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효자 종목 보시면 제가 좀 써왔어요. 일단은 지금 28 전쟁이 더 확전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28 전쟁을 보는데 엘컴텍 금 관련주죠. 얘를 저는 이제 내일 조금 최우선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엘컴텍은 끼가 별로 좋진 않아요, 얘가. 그래서 저도 얘를 매매할 때 손절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얘는 무조건 시세 한번 주면 나와야 됩니다.
아, 뭐 선생님 저번에도 파동이 뭐 이렇게 갔는데요. 근데 자, 얘 한번 밀 때 이런 거 보세요. 밀 때 어마어마합니다. 빠질 때 18% 20%막 이렇게 밀죠. 최근에도 금요일도 이렇게 빠졌고, 그리고 저번 주에도 16일 날 이렇게 오르더니 20% 가까이 빼죠. 고점에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좀 무서운 종목이긴 한데, 뭐 국채 수익률, 안전자산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팔 전쟁이 지속되면은 엘콤텍 금 관련주는 당연히 어느 정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눌릴 때만 하는 겁니다. 눌릴 때만. 갭 떴을 때 하면은 이렇게 꽂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일은 좀 다르죠. 지금 금값이 우리나라 증시 끝나고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내일 얘가 조금 올라서 이런 저항, 1,700원 저항이었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리고 장중에 금값도 2,000달러를 돌파한다. 라고 하면은 한번 크게 반짝여주지 않을까. 갭이 안 떴으면 좋겠어요. 저는 얘가 별로. 그러면 뭐 이런 데서 조금 모으면 한번 시원하게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엘컴텍을 써놨어요. 금리 인상도 그렇고 이제 이팔 전쟁 때문에. 근데 시가라고 쓴 건요, 주시를 하겠다는 거지 제가 바로 시가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갭 많이 떴으면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갭 많이 뜨면 안 해요. 하지만 2,000달러가 넘어 그 국제 금값이 2,000달러가 넘으면 그때는 봐야겠죠? 장중에라도 갭 많이 뜨면 안 하고. 휴니드, 흥하, 해운 얘네들은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이팔 전쟁 테마 중에. 그래서 휴니드는 저번에 효자존에 여기 와서 이제 반등을 시원하게 2번이나 했죠? 여기는 좀 아깝게 안 왔지만 이렇게. 그리고 금요일도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잡아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더 밑에서 볼 겁니다. 이번에는 반등이 2번이나 시원하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더 밑에서 잡아야겠죠? 당연히 여기서 볼 겁니다. 여기 왜 제가 여기라고 쳤을까요? 7,300원부터 거의 6,800원 요 구간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여기 기준봉의 시가이면서 지지 저항이 강했던, 힘싸움이 많았던 그런 구간. 그러니까 7,300원 살짝 위에요. 거기서부터 6,800. 여기 1타점으로 잡고 하면 안 지겠죠? 선생님 이거 너무 밑에 아닌가요? 이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오면 안 하면 돼요. 지금은 그런 장세예요. 안 오면은 굳이 밑에 막 이런 위에 7,500원 이런 데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구간 오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7,000 딱 300원이 아니고 10원, 20원까지는 괜찮아요. 정확하게 보면은 7,300원이 아니고 거의 7,400원부터네요. 7,400원부터 6,900원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여기 1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중 세게 막 첫 타점부터 비중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휴니드는 눌림 할 거고요. 흥하해운 얘도 이팔 전쟁 테마이면서 최근에 강했죠. 강했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금요일날 저 효자존 밑에 걸어놨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시원하게 반등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더 낮출 겁니다. 여기 2,000원 부근이면서 상한가 자리, 상한가는 2,040원 그 구간이고, 우리는 한 2,050원 60원서부터 1,900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여기 1타점으로 잡으면 뭐 2타점 3타점까지 간다 했을 때 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흥하해운 얘도 눌림 볼 거고요.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갭이 내일 많이 뜰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뭐 저런 게 하루 만에 사그라들진 않겠죠. 오히려 지금 계속 퍼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한우 같은 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반짝하지 않을까. 근데 얘네들은 정말 매매하기 힘듭니다. 거래량도 없고요. 뭐 이제 저런 조치 가능한 뭐 대응이 나왔다라고만 해도 이렇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잠깐 볼 거예요. 아니면은 내일 얘가 갭이 많이 떴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반등해줄 때, 저점을 높이고 반등해줄 때, 그럴 때 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시가라고 써놓은 거는요, 만약에 혹시라도 갭이 적다면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느 정도 실력 되시는 분들은 시가에 하고 뭐 조금이라도 손실 나면 손절하는 게 가장, 시가에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주은행은 그리고 이제 또 금리 인상이 되거나 저렇게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해지 역할을 하죠. 대출금리 오르고 하면은 제주은행이 시원하게 또 시세를 주긴 하는데, 최근에 기준봉을 세웠어요. 목요일날 기준봉을 세우고 이런 상한가 라인 깼다가 다시 어느 정도 올라타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지금 4% 정도 떨어졌지만 미장이 안 좋았으니까 얘는 어느 정도 올라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얘는 10,000원 같은데 돌파할 때, 근데 그게 뭐 시가야 그러면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가로 적어놨고, 근데 시가가 막 뭐 8% 10% 너무 높다 안 할 겁니다. 10,000원 부근에서 시작하면은 그때는 하지 않을까. 양지사는 해치템하고, 이거는
일단 적어놨는데 내일도 지수가 안 좋으면 양지사가 한번 반짝일 수 있다. 그래서 양지사 같은 경우는 얘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지 말자. 자, 너무 지금 밑에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적은 게 다 해치 테마죠? 다 해치 테마예요. 미생물 얘 빼고요. 얘는 그 지금 재료가 있는 거고 다 해치 테마라서 혹시라도 내일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렌시스랑 상보 볼 겁니다. 근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내일 신고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오전에 바로 꽂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쌍봉 저항을 맞고 그 조정이 깊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얘도 실력 되시는 분들 하시고 여기 6,600원 돌파할 때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좀 지켜보다가 큰 돈들 들어오고. 근데 이거는 얘도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실력 되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얘는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으니까 지금 로봇주들 다 떨어지는데 얘만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렇다고 얘가 뭐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얘만 이렇게 지금 올리는 것도 수상하고 세력이 진짜 이번에 좀 작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딱 이 구간에 금요일날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전에 시세를 크게 줬다가 이렇게 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할 거면 시가에 하고 시가에 바로 이렇게 꽂는 그림이다 라고 하면 바로 손절 대응을 해야겠죠.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한번 치고 내려오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렇게 적어놨고 상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중 무역전쟁 저런 자원 무기화 중에 이제 흑연 테마죠. 얘도 갭이 뜰 것 같아요. 시간 외에선 3%가 떨어졌는데 얘도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 아예 이런 눌림을 보던지 여기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면 말고 만약에 굳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데 돌파할 때 하지 않을까. 근데 2,000원 저항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 해도 위에 바로 2,000원 저항이 있어요. 그럼 2,000원을 차라리 돌파할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종목 설명드린 게 너무 많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엘컴텍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큐니드 아니면 제주은행 이런 게 타점에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나는 효자존에 뭐 얘가 왔어.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도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우리 타점에 왔습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안 되죠. 왜냐? 지금은 하락장이죠. 하락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집중하면 돼요. 얘 수익 실현하고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으면. 근데 얘도 있으면서 얘도 타점에 왔다고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먼저 오는 거 순으로 이제 걔를 하기로 정했으면 하루 종일 걔만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익을 그 종목에서 이제 또 2타점, 3타점 뭐 더 눌리면 그렇게 대응을 해서 수익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뭐 다 담는다, 마트 매매 뭐 이런 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눌림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낮은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시가보다는 이런 눌림이 더 자신 있어요. 이런 거. 시가는 저도 내일 뭐 비중 세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다 주시를 하고 있을 건데 여기서 최근 시가는 저도 비중 크게 안 들어간다는 점,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아요. 뭐 대성 미생물 이런 애들은 거래대금도 많이 안 터졌고 이렌시스는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시가에 조금 너무 비중 실기보다는 살짝 하는 거. 상보도 마찬가지고요. 상보도 2,000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비중 줄여서 하시면 되고 엘컴텍도 끼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에 비중 많이 줄여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애들이 제일 자신 있긴 한데 내일 뭐 얘네들이 엄청나게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타점이 굉장히 낮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길었어요. 오늘 제가 뭐 대응 이런 거를 설명하느라고 좀 길었고 이렇게 그리고 단기 스윙 카나리아 바이오가 최근에 반등을 야금야금 해주고 있거든요. 얘 그리고 이제 조만간 투경도 끝나요. 투자 경고도 끝나고 얘는 21선을 탔습니다. 타고 나서 5일선도 지금 일봉상에서 깨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하면 단기 스윙으로 뭐 다시 정고점 트라이 하러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투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주시하고 있고 유니온 머티리얼 이거는 거의 장기. 그리고 포시에스는 이번 주 아마존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그래서 최근에 포시에스가 가장 대장이었죠. 얘도 저는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 금요일날 저점만 깨지 않는다. 그리고 내일 종가가 이런데 위에서 뭐 이런 구간 위에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포시에스는 이번 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다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제 저는 조금씩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